1번 문제입니다. 중심이 마이너스 1, 1, 2인 구와 y축의 두 교점을 잇는 선분의 길이가 6일 때 구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중심이 주어졌으니까 원의 방정식을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에 y 마이너스 1의 제곱에 z 마이너스 2의 제곱, 반지름 모르니까 r제곱이라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때 y축의 두 교점을 잇는 선분의 길이가 6이라고 얘기했는데 두 교점이 y축에 존재한다는 뜻인데 일단은 y축에 있으니까 x도 0, z도 0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x의 0과 z의 0을 각각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되면 1 더하기 y-1의 제곱에 4가 r제곱이 될 테고 y-1의 제곱이 r제곱 빼기 5가 되겠네요. 자, 5. 그러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y-1이죠. 자, y-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r제곱 빼기 5여서 y의 좌표 우리 두 개를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값의 차이가 지금 6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게 되는 거니까 2배의 루트 r제곱 빼기 5가 차이가 되겠죠. 그게 지금 6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약분해 주면 3이 될 테고 양변 제곱해 주면 r제곱 빼기 5가 9가 될 테고 그러면 r제곱은 14니까 반지름은 루트 14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9x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의 제곱 빼기 6x 빼기 2y 더하기 4z 빼기 2는 0을 xy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을 밑면으로 하고 9에 내접하는 원뿔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주어진 구를 정리해서 중심과 반지름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x의 제곱 빼기 6x 완전제곱 되는데 9 필요해주고 y제곱 빼기 2y 완전제곱 되는데 1이 필요하네요. 그 다음 z의 제곱에 4z 완전제곱 되는데 4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었던 2는 이항시키고 완전제곱 되는데 필요했던 숫자들을 다 써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x-3의 완전제곱에 y 빼기 1의 완전제곱에 z 플러스 2의 완전제곱이 16이 되니까 중심은 3,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 반지름은 4인 9가 될 겁니다. 자, 이 9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중심이 3, 1, 마이너스인데 이 9를 지금 xy 평면이 자르고 간 거죠. 지금 보면 z의 값이 마이너스 2니까 얘는 자 xy 평면이 이런 식으로 자르고 갔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 이런 원이 생길 겁니다. 자, 얘가 원인데 얘를 바로 밑면으로 하는 원뿔을 만들겠다는 뜻인 거죠. 그럼 이 원을 밑면으로 하는 원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을 테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언제 이 원뿔의 부피가 최대가 되겠어요? 밑면은 어차피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남은 요소는 높이가 되겠죠. 부피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지금 밑면이 고정되어 있고 얘는 변하지 않는 거죠. 높이만 지금 변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높이가 최대가 되면 원뿔의 부피는 최대가 된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언제 최대가 되겠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 가장 먼 요 부분 언제 반지름이 여기는 4일 테고 그리고 여기의 높이가 2가 되는 거니까 자, 최종 높이는 6일 때가 바로 원뿔의 부피가 최대가 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높이는 알았으니까 밑면의 넓이만 구해주면 되겠죠. 자, 밑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줄 수 있냐 하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식에서 바로 이 식이죠. XY 평면을 자르고 지난다고 했으니까 XY 평면을 자르고 지나간다는 뜻은 Z가 0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Z에다 0을 대입해보면 X-3의 제곱에 Y-1의 제곱에 더하기 4가 16이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의 반지름은 자, 여기가 12가 되면서 반지름이 루트 1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찾고자 하는 원뿔의 부피의 최대값은 V라고 하면 3분의 1의 파이 R제곱. 자, R제곱이니까 그냥 12 오면 될 테고, 높이는 우리가 얼마라고 찾아놨죠? 6이라고 찾아놨죠? 그래서 6을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약분해서 24파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점 1,9,10을 지나고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에 동시에 접하는 구가 두 개이다. 이 두 구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에 동시에 접하려면 이 원의 중심에서 이 각각의 평면에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식을 세워보면 x-r의 제곱에 y-r의 제곱에 z-r의 제곱이 r제곱이라고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r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야 1,9,10을 지나는 구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점인 1,9,10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1-r의 제곱에 9-r의 제곱, 그 다음 10-r의 제곱이 r제곱이 되겠습니다. 전개하면 r제곱 빼기 2r 더하기 1 더하기 r제곱 마이너스 18r 더하기 81의 r제곱에 마이너스 20r 플러스 100이 될 테고 얘가 r제곱입니다. 똑같은 게 하나밖에 없네요. 자, 이렇게 지워줄 겁니다. 그러면 이 r제곱에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18r, 마이너스 20r이니까 총 40r이 될 테고 지금 숫자는 1, 81, 100이니까 182가 되겠네요. 자, 2로 약분해주면 r제곱에 20r 더하기 91이 될 테고 지금 3과 17로 인수분해가 되는 좋은 모양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동시에 접하는 구가 두 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은 두 개의 구의 반지름 얼마죠? 3과 17 이 두 개의 합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이라고 구해주면 되겠네요. 4번 문제입니다. 9 x-1의 완전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완전제곱 z-a의 완전제곱이 a제곱 빼기 2a 더하기 18이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과 각각 만나서 생기는 도형의 넓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a의 범위는 0 초과 9 미만으로 주어져 있네요. xy 평면과 만난다는 뜻은 z가 0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yz 평면과 만난다는 뜻은 x가 0이라는 뜻이고 zx 평면과 만난다는 뜻은 y가 0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z가 0인 경우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x-1의 완전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에 여기는 a제곱 남을 테고 a제곱 빼기 2a 더하기 18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x-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18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a 더하기 18 여기가 무슨 값이죠? r제곱의 값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xy 평면과 만나서 생긴 원의 넓이는 얘가 지금 r제곱에 해당되는 값이니까 원의 넓이가 파이 r제곱이죠.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2a 더하기 18의 파이라고 그냥 바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x가 0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위에서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x에다 1을 대입해주면 z-a의 제곱에
1이 남아있겠죠. 이거 그냥 바로 우변으로 넘겨서 암산하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a제곱 빼기 2a 더하기 우리 1 넘겨왔으니까 17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의 넓이가 이번에는 a제곱 빼기 2a 더하기 17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y가 0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y가 0인 경우는 y에다 0을 대입하고 나면 일단은 완전 제곱식 먼저 적고 y에 0을 대입하면 9가 되겠죠. 아까처럼 이 9 바로 우변으로 넘기면서 계산하도록 합시다. 그럼 a제곱에 빼기 2a 더하기 원래 18이지만 9 넘겨왔으니까 여기 9가 남겠네요. 따라서 원의 넓이가 a제곱 빼기 2a 더하기 9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세 개의 넓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더해보니까 그 합을 우리 s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동류항이 지금 a제곱이니까 2a제곱이 되겠죠. 자, 2a제곱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세 개나 있네요. 마이너스 6a, 그 다음 18, 17, 9니까 얘는 44가 되겠네요. 더하기 44의 파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a의 범위 주어졌으니까 얘네를 표준형으로만 고치면 되겠네요. 그러면 2파이로 묶어놓은 상태로 보면 얘는 a제곱 빼기 3a 더하기 22가 될 테고, 자,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어떤 모양이 되냐 하면 a 빼기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얼마죠? 얘가 지금 계산해보면 4분의 9니까 88, 4분의 79가 되겠네요. 4분의 79 맞죠? 여기서 4분의 9가 필요하고 빼기 4분의 9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맞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표준형으로 바뀌게 될 테고, 여기서 최소값을 찾아주면 a가 2분의 3일 때 바로 2파이와 4분의 79를 곱한 값이 바로 최소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2분의 79파이, 이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문제의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9x-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z-1의 제곱은 4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점 P에서 이 9에 접하는 평면으로 9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은 16을 자른 단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가 간결하긴 하지만 상황이 조금 복잡해 보이죠. 자, 설명을 좀 그림으로 해보자면 여기에 9가 하나가 있어요. 자, 여기 9가 하나 있고, 그리고 얘가 지금 번호를 매기도록 합시다. 자, 위에 거를 2번 9, 아래 걸 2번 9라고 얘기하면 지금 그린 거는 2번 9인 거예요. 여기가 중심이 0,0,0이고 반지름이 지금 4인 9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는 중심이 1,1,1이고 반지름이 2인 9가 되는데, 대략 한 이 정도 있다고 칠까요? 1,1,1이 그렇게 되면 9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 하면 9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여기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지금 바로 1,1,1이 되는 겁니다. 자, 이 1번 9 위에 점을 하나 이렇게 잡았는데, 얘 접하는 평면으로 이렇게 지금 자르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얘를 이렇게 잘라요. 자, 자르게 되면 2번에 뭐가 생기겠어요? 자, 얘가 자르고 지나갔으니까 2번 원에 대해서 이런 원이 생기게 되겠죠. 바로 이 원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들어보자면, 여기 이렇게 자르고 지나갔다. 이렇게 자르고 지나갔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자르고 지나가서 여기에 이렇게 아래쪽에 구가 하나 생기겠죠. 원이 생기게 되겠죠. 바로 이 원들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공간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복잡하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원의 넓이인 거죠.
원의 넓이를 구해야 된다는 뜻은 뭘 구해야 된다는 뜻이죠? 바로 반지름을 구해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반지름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로 요 반지름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 지워졌네요. 자, 이 반지름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구하냐 하면 여기다가 직각삼각형을 만들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항상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테니까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반지름은, 구의 반지름은 우리가 4라고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반지름은 누가 결정해 줄 거예요? 바로 이 값이 결정해 줄 거예요. 그럼 최대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누가 바로 최소가 돼야 된다는 얘기냐 하면 바로 이 구의 중심에서부터 평면까지 자르고 지나간 평면까지의 이 거리가 최소가 되는 부분을 찾아주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게 공간이어서 복잡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차피 이제 길이를 찾는 거니까 얘를 좀 단순화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얘를 우리가 단면을 잘라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 여기 이제 구가 하나 있고, 이거 지금 단면만 보게 되는 거예요. 얘는 0,0,0입니다. 그리고 대략 한 요 정도의 1,1,1이 있다라고 합시다. 첫 번째 원의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반지름이 2인 원을 대략 그려보면 이 거리가 대략 루트 3이니까 지금 원이, 자, 그 구의 단면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게 지금 중심을 하나 잘못 찍었네요. 살짝만 지우겠습니다. 여기 중심이 아니죠. 1,1,1은 여기가 1,1,1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반지름, 우리가 아까 이 길이의 최소값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이렇게 자르고 지나갔을 때 바로 이 길이의 반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중심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린 이게 최소가 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길이는 항상 4로 결정이 되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이가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명확하게 바로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지날 때가 바로 요만큼의 길이로 가장 짧아지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럼 이제 이 길이를 구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여기 이 길이는 지금 4가 될 테고, 요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반지름 2가 될 테니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요만큼의 길이는 2 빼기 루트 3이 되겠죠. 그렇다면 최대가 될 때의 넓이의 반지름을 r이라고 잡게 되면 이제 식을 세울 수 있게 되겠네요. r제곱은 16 빼기 2 빼기 루트 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얘는 16 빼기 제곱하면 4 빼기 4 루트 3에 더하기 3 되겠죠. 그럼 7이니까 9 더하기 4 루트 3이 여기다 루트를 씌운 게 반지름이 되는데 우리는 어차피 파이 r 제곱을 찾을 거니까 9 플러스 4 루트 3의 파이가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9, b가 4가 되겠네요. a가 9, b가 4니까 a 플러스 b는 13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좌표 공간에서 중심의 x좌표, y좌표, z좌표가 모두 양수인 구 S가 X축과 Y축에 각각 접하고 Z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구 S가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원의 넓이가 64파이라고 얘기를 할 때 Z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지금 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구 S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중심의 좌표를 A, B, C라고 한번 놓고 그 다음 X축과 Y축에 각각 접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X축과 접하는 점을 우리 A라고 하고 그 점의 좌표를 A, 0, 0이라고 놓도록 합시다.
그 다음 y축과 만나는 데는 0, b, 0이라고 놓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접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반지름 R이 당연히 AC랑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BC랑도 같아야 될 거예요. 자, 이 식을 우리가 편하게 쓰기 위해서 각각 제곱해 보도록 합시다. 제곱하는 이유는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R제곱 그대로 놔두고 AC의 제곱은 바로 이 두 개의 길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될 거예요. BC의 제곱은 이렇게 BC의 길이가 될 테니까 얘는 A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 식에서 우리는 A 제곱은 B 제곱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을 테고 A, B, C가 전부 양수라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A는 B랑 같다라는 식을 일단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9의 방정식을 만들도록 합시다.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 지금 우리 a랑 b랑 같다는 거 아니까 그 다음 z는 아직 모르니까 중심의 좌표 c라고 그대로 놔두도록 하고 여기가 r제곱인데 r제곱이라고 두지 말고 우리가 문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린 지금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r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a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바꿔버리도록 합시다. 여기는 a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그런데 이 구가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원의 넓이가 64파이다. 즉 z에다 0을 대입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z에다 0을 대입해 보니까 x-a의 제곱 y-a의 제곱 여기 c제곱 남게 되는데 우변에도 c제곱이 있으니까 그냥 결국 a제곱이 되겠죠. 그렇다면 얘가 바로 A가 저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원의 넓이인데 얘 넓이가 파이 A 제곱이고 얘가 64 파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파이 없애버리고 A는 양수니까 A는 우리가 8이라고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한 숫자들을 대입을 해서 다시 9의 방정식을 좀 써보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다시 넣어보면 x-8의 제곱 y-8의 제곱 c는 여전히 모르고 그 다음 a는 아니까 64 더하기 c의 제곱이 되겠죠. 자, 얘가 지금 어떻게 된다고 했죠? z축과 만난다. 자, 지금 여기 z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8이라고 했는데 z축과 만난다는 얘기는 x도 0이고 y도 0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얘를 바로 요 식에 대입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되면 64 더하기 64 더하기 z-c의 제곱이 64 더하기 c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64 사라지고 z-c의 제곱이 c의 제곱 빼기 64가 될 테고 그렇다면 z 빼기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c의 제곱 빼기 64 z는 c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c의 제곱 빼기 64가 되겠네요. 그래서 c의 값이 지금 z의 값이 두 개 나왔는데 문제에서 두 점과 만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z의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8이다. 즉 c 플러스 루트 c 제곱 빼기 64에서 c 빼기 루트 c의 제곱 빼기 64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이 루트 c의 제곱 빼기 64가 바로 8이라고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약분해주고 양변 제곱해주면 얼마죠? 16이니까 c의 제곱이 80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제 우리 c제곱까지 구했으니까 이 c제곱 값을 어디죠? 여기다 대입해주면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자, 64 더하기 c제곱이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64 더하기 c제곱이 반지름의 제곱이었잖아요. 80을 대입해주면 r제곱이 144가 될 테고 따라서 반지름은 12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